여러분,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여러분을 깔아보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뒤에서 무시하고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얕잡아 본다면요. 여러분의 말이 가볍게 여겨지고 여러분의 존재가 하찮게 다뤄진다고 느껴본 적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꾸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모자라서 그런가? 좀 더 잘 보이려고 노력해야 하나?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우리를 깔보는 사람의 문제는 항상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은연중에 보여준 신호 때문에 상대가 이 사람은 함부로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 신호는 무엇일까요? 그건 말투일 수도 있고 태도일 수도 있으며 무심코 허용해온 작은 행동들이 누적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깔보고 함부로 대하려 할 때 그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세 가지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행동만 제대로 갖추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과거에 여러분을 얕잡아 보던 사람조차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건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도 아니고 더 화려하게 꾸미는 것도 아니며 억지로 친해지려는 노력도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세 가지만 하라. 깔아보던 사람도 절대 함부로 못한다. 이 주제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오현진 씨는 42의 여성으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해오던 분입니다. 입사 초부터 조용하고 성실하다는 평을 받았지만 이상하게도 주변 동료들은 그녀의 의견을 잘 듣지 않았고 회의 중에도 말을 자주 끊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어느 날 부장 앞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회의가 열렸을 때였습니다. 오현진 씨가 준비한 보고서를 발표하는 중 한 남자 동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씨 말은 늘 현실감이 떨어진다니까요. 그냥 기존 방식대로 합시다. 순간 분위기는 싸해졌고 부장은 아무 말 없이 그 동료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 오현진 씨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고 한 심리 상담사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 상담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무시당하는 이유는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멈추고 싶다면 딱 세 가지만 바꾸세요. 그 조언은 오늘 이 방송에서 여러분과 나눌 바로 그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말할 때 눈을 피하지 마라. 둘째, 웃는 얼굴로 무조건 맞장구 치지 마라. 셋째,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이 세 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사람의 기운을 완전히 바꾸는 태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졌을 때 말투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결국 주변의 대우도 달라지게 됩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대우받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허용한 만큼만 대우받는다. 오늘 방송은 여러분이 무심코 허용했던 것들을 돌아보고 다시는 아무도 여러분을 함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의 무기를 쥐어드릴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세 가지 중 첫 번째, 눈을 피하지 않는 태도, 그 놀라운 힘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상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적 있으신가요? 혹은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옆으로 돌리며 말을 얼버무렸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눈을 맞추는 것에 서툽니다. 왜냐하면 눈을 맞춘다는 건 상대와 마주하겠다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시선은 자연스럽게 도망가게 되죠.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상을 남기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눈빛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건 나는 지금 이 순간을 회피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은 상대는 여러분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못하게 됩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중학교 교사로 일하는 한유림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그녀는 교사 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겨우 2년째 되는 신참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말도 또렷하게 못하고 질문을 받아도 머뭇거리기 일쑤였죠. 아이들은 점점 그녀를 얕잡아 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인사도 하지 않고 수업 중에는 잡담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선배 교사에게 조언을 구했고 그 선배는 단 하나의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아이들이 말할 때 눈을 절대 피하지 마. 처음엔 그 눈빛이 불편해도 결국 그 시선이 너를 선생으로 만들어줄 거야. 그녀는 그날 이후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말을 할 때 거울을 보며 자신의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는 연습,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침착하게 말하는 연습, 그리고 어느 날 수업 시간에 떠들던 한 학생에게 조용히 다가가 아무 말 없이 그 학생의 눈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 학생은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고 수업 분위기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말보다 눈빛이 더 강하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다. 여러분, 말은 때때로 오해를 부릅니다. 그러나 눈빛은 말보다 먼저 진심을 전달하고 존중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단지 학교라는 공간에서만 통하는 일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심지어는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인사에서도 눈을 피하지 않는 태도는 나는 내 자리에 확고히 서 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고전 중국 철학자인 장자는 말했습니다. 눈은 마음의 문이요, 마음을 숨길 수 없다면 시선은 그 사람의 근본을 말해준다.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존중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눈빛에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외적인 꾸밈이나 허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도망치지 않는다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처음엔 쉽지 않을 겁니다. 시선을 마주하는 일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겐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습은 여러분을 바꿉니다. 가장 좋은 연습 방법은 거울 앞에서 나 자신과 눈을 마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할 때 눈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시선을 유지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꿔야 할 것은 말투가 아니라 눈빛입니다. 그 눈빛 하나만 달라져도 상대는 여러분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존중을 끌어내는 방식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 조용히 눈을 마주해 보세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시선이 모든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이번에는 깔아보던 사람도 절대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두 번째 방법, 무조건 웃으며 맞장구 치지 않는 태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의 말에 정작 동의하지 않는데도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던 적 있으신가요? 속으로는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이 올라왔지만 그 자리를 망치기 싫어서 괜히 분위기를 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 미소 지었던 순간들. 바로 그 태도가 상대에게는 이 사람은 내 말에 항상 수긍하는 사람이라는 신호로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동의는 존중이 아닌 순종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 상대는 여러분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신의 말에 자동적으로 따를 것이라 착각하게 되죠. 서울 중랑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박은수 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인근 상인들과 친분을 쌓았고, 그중 특히 말이 많고 자기 주장이 강한 한 상인과 자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 상인은 늘 자기 자녀의 자랑, 자신의 장사 철학, 타인의 흉을 늘어놓았고, 박은수 씨는 그저 웃으며 듣고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격이 유하고 분쟁을 피하고 싶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상인은 점점 자신의 말이 맞는 것이라 착각했고, 급기야는 박은수 씨의 커피 레시피에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커피 내리면 손님 다 도망간다니까요.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해요. 처음엔 웃으며 넘겼지만 박은수 씨는 점점 지쳐갔고 결국 상담을 요청하게 됩니다.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웃으셨어요? 기분이 안 좋은데도 왜 웃으셨나요?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거절하면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할까봐, 불편해질까봐 늘 그렇게 웃게 됐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지켜주기 위해 당신의 존엄을 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미소는 자기 방어가 아니라 자기 포기입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존중받지만 무조건 맞장구 치는 사람은 하찮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상대가 농담을 해도 그게 기분 나쁘면 웃지 마세요. 상대가 말을 하더라도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고개를 끄덕이지 마세요. 차라리 조용히 눈을 바라보고 표정을 중립으로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당신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걸 말하지 않고도 전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표정입니다. 불교에서는 미소의 공덕이란 개념이 있지만 그 미소는 진심에서 우러날 때만 공덕이 된다고 합니다. 억지 미소, 습관적인 웃음은 자기 기운을 줄줄 새게 만드는 구멍이 됩니다. 그렇다고 무례하게 보일까 걱정되시나요? 그건 착각입니다. 존중받는 사람은 언제나 적절한 거리와 자기 감정에 솔직한 사람입니다. 심리학자 마샬 로젠버그는 말했습니다. 진짜 공감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과 내 마음 사이에 진실한 균형을 찾는 것이다. 여러분, 공감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무조건 예스에 맡기지 마세요. 그건 나를 잃어가는 길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에 내키지 않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가요? 괜히 분위기 맞추려 억지로 웃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그 습관을 조금씩 멈춰보세요. 불편한 말에는 가만히 눈을 마주하고 계세요. 맞장구 치지 않아도 사람은 충분히 품위 있게 자기 입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방법, 거절할 줄 아는 태도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깔보지 못하게 만드는 세 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방법, 바로 거절할 줄 아는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가 부탁을 해올 때 정말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들어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몸도 마음도 힘든데, 그래요, 해드릴게요 라고 말한 뒤 돌아서서 후회하고 화가 난 적은 없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착해서 상대가 상처받을까 걱정돼서 혹은 관계가 어색해질까 두려워서 거절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거절을 못하는 사람일수록 더 자주 깔보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결국 이 사람은 어디까지 허용할까를 상대가 저울질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병원 접수 업무를 하는 최성애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늘 친절했고
동료들이 부탁하면 항상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맡은 일도 제대로 못 끝낸 채 다른 사람의 일까지 책임지곤 했죠. 그녀는 점점 지쳐갔고 어느 날 심한 허리 통증으로 병가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함께 일하던 동료 한 명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혜 씨는 항상 착해서 이번에도 좀 더 참고 해주면 안 돼요? 지금 성혜 씨 빠지면 우리 너무 힘들어지는데. 그 말을 들은 그녀는 몸은 너무 아픈데 차마 싫다는 말을 하지 못했고 결국 끙끙대며 병원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결국 병원 복도에서 실신했고 그제야 동료들은 그녀의 고통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상담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거절했더라면 내 몸도 내 마음도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거절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거절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표시입니다. 경계선 없는 관계는 곧 침범받는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존감은 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절할 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은 안 되는지를 상대에게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그 경계를 넘나드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계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계율은 다른 사람을 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과 몸을 보호하기 위한 내면의 규칙입니다. 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절은 타인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울타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은 말에 무게가 있습니다.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듭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스보다 노를 더 분명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말했습니다. 가장 따뜻한 사람은 자기 경계를 가장 명확하게 지키는 사람이다. 부드러움과 강단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짜 부드러움은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서만 나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해야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끌어안고 계신가요?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마음이 무너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작은 것부터 거절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죄송하지만 그건 어렵겠어요. 이번엔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일은 제 몫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짧은 말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눈을 피하지 않는 시선, 억지 웃음을 멈추는 태도, 거절할 줄 아는 단단함을 차곡차곡 갖추게 되셨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를 철학자와 전문가의 시선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를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며 현실 속 변화로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행동, 눈을 피하지 않는 태도, 억지로 웃지 않는 태도, 거절할 줄 아는 태도를 철학자와 인간관계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나눠보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의미로 작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말을 떠올려 봅니다. 그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받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강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 사람의 판단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깔아보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법과 정확히 연결됩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하려 할 때 그 태도 자체보다 내가 그 무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관계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즉, 나의 눈빛, 태도, 말투가 상대를 다시 돌아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심리학 연구팀은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에 대한 실험에서 이런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학벌, 외모, 말솜씨가 평균 이하라 하더라도 대화 중 시선 유지와 명확한 거절,
무표정의 간격 유지가 잘 되면 상대는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실험에서 중요한 건 스펙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심지어 평범한 대학생이 정장 차림의 면접관 앞에서도 조용히 눈을 맞추고 과한 반응 없이 대응했을 때 면접관이 느끼는 심리적 위압감은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세나 연기가 아닙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발산하는 내면의 힘입니다. 고전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유교의 경전대학에서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그중 가장 처음에 나오는 개념이 성의정심, 즉 마음을 바르게 하고 뜻을 진실하게 한다입니다. 즉, 내 마음이 단단해지면 자연히 바깥으로 드러나는 기운도 변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눈을 피하지 않고 억지로 웃지 않고 거절할 줄 아는 태도는 결국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기운입니다. 인간관계 전문가인 정윤성 박사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타인의 기운에 민감하다. 그 기운은 몸짓, 목소리, 눈빛, 반응 속도에서 느껴진다. 그리고 그 감각은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만만하다거나 이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판단으로 연결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받고 계시나요? 혹시 여러분은 너무 많은 걸 허용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내가 말로는 싫다고 했지만 눈빛과 태도에서 그래도 들어줄게라는 신호를 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가지 실험을 여러분께 권해봅니다. 하루 동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해왔을 때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면 진지한 표정으로 눈을 맞추며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말해보세요. 상대는 분명 당황하거나 잠시 말을 잇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거절을 이렇게 단단하게 말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실험. 어떤 모임이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의견과 맞지 않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억지로 웃지 말고 그냥 조용히 듣기만 해보세요. 고개를 끄덕이지 않고 미소도 짓지 않고 단지 시선만 고정한 채 듣기만 해보는 겁니다. 이 행동은 단지 무표정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말에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실험을 해보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서서히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존중은 화려한 언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존중은 자기 감정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경계를 설정할 줄 아는 사람에게 저절로 따라붙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세 가지 무기를 다 갖추셨습니다. 그 무기를 어떻게 쓸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다음으로 이 세 가지 무기가 여러분의 일상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마인드셋을 현실적인 조언을 통해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태도, 눈을 피하지 않는 시선, 억지로 웃지 않는 태도, 거절할 줄 아는 단단함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의 장면 속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지금도 일상 속에는 수많은 관계가 존재합니다. 직장, 가정, 친구, 커뮤니티, 그리고 낯선 사람들과의 스침까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은 단 몇 초 만에 이 사람은 어디까지 허용할까를 감지합니다. 그 몇 초 안에 여러분의 말투, 표정, 시선, 자세, 이 네 가지는 모두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요. 나는 존중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다. 혹은 나는 무시당해도 할 말 없는 사람이다. 이 차이는 결국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갖고 있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병원에서 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 김소혜 씨는 처음 입사했을 땐 내성적이고 말수도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사에게는 말이 느려서 답답한 직원, 동료들에겐 뭐든 대신 시켜도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으로 인식됐지요. 그녀는 어느 날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으로 우연히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제목은 말하지 않아도 존중받는 사람들의 비밀. 바로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과 참 닮은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 바꿔보자고요. 첫째 주에는 회의 시간에 말을 할 땐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고 무조건 시선을 들고 말하기. 둘째 주에는 동료가 부탁해올 때 생각해보고 알려드릴게요라는 한마디로 즉답을 피하기. 셋째 주에는 동료들의 말에 웃음으로 자동 반응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기. 그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다듬어 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사람들의 말투였습니다. 김소혜 씨, 이거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소혜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전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문장들이 그녀를 향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의견이 분명한 사람, 함부로 시켜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경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그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면 그걸 눈치채는 사람도 여러분을 조심스럽게 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태도를 일상에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마인드셋은 무엇일까요? 첫째, 내 감정은 내가 지킨다는 자각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말에 반응할지 말지는 오롯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주도권을 절대 상대에게 넘기지 마세요. 둘째, 관계를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진짜 여러분을 존중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거절해도 웃지 않아도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떠나는 사람이라면 그건 원래 떠나야 할 관계였을 뿐입니다. 셋째, 실패해도 다시 연습하면 된다는 자신감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입이 얼고 눈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건 꾸준히 연습할수록 단단해지는 기술입니다. 한 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하루 한 번 씻지만 태도는 하루 12번 닦아야 한다. 그만큼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자세는 끊임없이 다듬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스스로에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나를 존중한다. 그래서 내 말투를 바꾸고 내 표정을 다듬고 내 경계를 지키겠다. 그러면 분명히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눈빛이 서서히 달라질 겁니다. 이번에는 오늘 방송에서 나눈 세 가지 태도를 정리하며 마지막 인사와 함께 여러분에게 드릴 작지만 강력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사람들에게 깔보이지 않고 존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세 가지 핵심적인 태도를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눈을 피하지 않는 태도. 시선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나는 도망치지 않는다는 조용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공격이 아닌 중심이었고 말보다 강한 힘을 전달하는 언어였죠. 둘째, 억지로 웃지 않는 태도. 불편한 농담에 습관적으로 웃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말에 그저 맞장구 치지 않는 태도 하나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는 나의 감정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줄 수 있었습니다. 셋째, 거절할 줄 아는 태도. 누군가의 부탁을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는 곧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겉으로 보기엔 사소하고 당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같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이 대우받는 방식이 달라지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쓰는 말투, 보내는 시선, 내뱉는 농담까지 모두 조심스럽게 바뀌는 것을 체감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과 조심해야 하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사람들과 마주할 때 눈을 피하지 않고 억지로 웃지 않고 싫은 건 단호하게 거절하며 자신을 지키는 자세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쉽게 넘볼 수 없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말은 사람의 바깥옷이고 태도는 사람의 속옷이다. 말보다 태도가 먼저 무너지는 사람은 결국 신뢰도 함께 잃게 된다. 이 말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곧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할지를 결정합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라도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젠 달라질 거야. 나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눈빛을 바꾸고 여러분의 자세를 바꾸고 결국 여러분의 인생 방향을 바꿔줍니다. 오늘 이 방송이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마음에 단단한 돌 하나를 놓아드릴 수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에 상처받았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어떻게 마음을 지켜내셨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터치가 이 따뜻한 이야기들을 더 멀리 퍼지게 해줍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하나의 지혜와 위로를 안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고 표정은 정직하고 마음은 단단하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